근데 이제 박정희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명치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여기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이 있는데 하드카바도 있지만 하드카바는 표지가 잘 안 보여서 이 페이퍼백으로 나온 걸 이제 사진을 해놨는데 저 책에 보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대목들이 많아요. 박정희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박정희의 구술을 받아서 써서 이 정리만 청와대 대변인 하던 그 사람이 해갖고 초기 박정희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드러난 책으로 이 연구자들이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 책에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틀러를 꽤 괜찮은 사람. 그게 1930년대 박정희가 소년기 청년기에 히틀러가 영웅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은 독일과 동맹국이었고 그런 의식이 남아서 히틀러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5.16을 왜 일으켰냐. 명치유신의 지사들처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싶었노라. 명치유신의 지사들이 자기의 롤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명치유신의 지사들 중에서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0명 중에 7명, 8명은 아마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명치유신의 지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죠. 박정희가 꼭 집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박정희의 롤모델이었던 셈이에요. 명치유신의 지사로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입장이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이토 히로부미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정말 역사의 우연한 사실이 역사의 어떤 필연적인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박정희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냥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죽은 날짜가 같아요. 우리 역사의 11.6 사건이 70년을 사이에 두고 2번 벌어졌던 거죠. 우리 흔히 11.6 사건 하면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것,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인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 7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또 11.6 사건입니다. 그 두 사람 적어도 이토 히로부미라면 일본 제국주의 조선 강점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박정희는 또 어떤 군사 독재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10월 26일 날 죽었다 하는 점에서 그거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 속에는 이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일본식 모델로 군사 독재가 이어진 것을 상징하는 필연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정희가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치욕스러운 일이죠. 치욕스러운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오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동성 선수였던가요? 태극기 그 사건에 오노하고는 이제 한자가 다릅니다. 그거는 그 한자가 다른데 이 사람이 자민당 부총재예요. 그리고 한일교섭의 막후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이제 63년 선거에서 하여튼 간신히 윤보선을 따돌리고 이제 군복을 벗고 민정의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할 때 일본에서 저 자민당 부총재였던 오노를 축하 사절로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공항에서 하나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만나서 한국에 가는데 심정이 어떻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출세해서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 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을 이웃 나라의 대통령을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그 당시에 야당 대변인이 김대중 김영삼이었는데 성명 발표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좀 아무리 그래도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내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고 기자들한테 아니야, 사석에서는 진짜로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참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지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저 기시 수상의 초대를 받아서 일본에 갔을 때 일인데, 그때 이제 뭐 박정희가 불러달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일본에서 깜짝 쇼도 준비했다는 말도 있고, 저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연회장에 좀 늦게 머리가 하얀 이제 아주 노인이 당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쫓아가서 이제 뭐 큰 절을 올렸다고도 하고, 큰 절을 올렸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만주 군관학교의 교장 선생님 나고모 장군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도와 추천 덕분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고 인사를 드렸다는데, 저걸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할지. 전해지는 말로는 그래요. 한국에서 5.16이 일어났다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반일 노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회복되질 않고, 근데 미국은 한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일본도 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추진하고, 이제 장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데, 장면 정권 때는 그게 뭐 비교적 완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 만족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다들 들고 나오는 게 민족주의 들고 나올 때거든요. 군부가 민족주의하고 또 관련이 깊죠. 그래서 특히 이집트에 나세르나 그렇게 민족주의 들고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한국에서 민족주의 들고 나오겠네, 박정희가 누구야 하고 이제 다들 고심을 하다가 몇 시간 뒤에 박정희 사진이 나오니까 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아, 닭깎기 마사오네. 아, 닭깎기 마사오면 됐어. 전 우리 편이야 뭐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일 회담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왔고, 요 사진 아마 전에 봤던 것 같죠. 그리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박정희가 표방한 게 민족적 민주주의예요. 김종필도 이제 저걸 표방했고, 저 장례를 기획했던 게 김지하죠. 나중에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진 봤었죠? 설명 안 했던가요? 딴 데서 했나? 예.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인 사진가입니다. 그 일본인 사진가가 지금 한일 회담에 나선 대학생들. 아, 지금 대학생들하고는 분위기가 영 다르죠. 저렇게 몸이 젖었는데 왜 젖었냐면 이렇게 개천에서 굴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장미가 아주 더해졌는데, 이런 학생 시위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조금 세게 하면은 다 내란죄도, 자기가 내란을 일으켜놓고 학생들 데모하면 내란죄도 잡았는데, 이명박 얘기 그때 했죠. 네. 뭐 이명박도 그때 잡혀갔었고.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인가? 친일파인가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친일파도 민족주의자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저는 박정희가 친일파이면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시절에는 제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박근혜 지지 세력들, 박정희 지지 세력이 참 좋은 선전거리가 있었는데 안 써먹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자, 여기 박근혜. 저게 박근혜 키드라는 손수죠.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에다가 대항마로 굉장히 젊은 여성을 추천했잖아요. 공천했는데, 박근혜 키드라는 손수조가 지역구에다가 뿌리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게 그냥 무궁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박근혜 근자가 무슨 근자입니까?
무궁화 근자예요, 무궁화 근자. 근데 박정희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일파였으면은 거기다 무궁화 근자를 딸 이름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무궁화 근자가 들어갔다는 건 박정희에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족주의가 백범 선생의 민족주의, 장준하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일본 군국주의의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일본 군국주의, 일본식 민족주의, 부국 강병, 그걸 따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걸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친일파라고 했을 때, 사실 박정희는 친일파로 따진다면 불행한 친일파예요, 개인으로. 친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버리고 들어가서 만주군관학교 갖고 일본 육사까지 나왔어요. 사범학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왜 매미가 이 맴맴맴맴 울려면은 땅속에서 뭐 17년인가 뭐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이제 친일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문무양쪽에 사범학교와 그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나와서 딱 임용이 됐는데, 임용되자마자 해방이 돼버렸으니까 박정희는 친일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다가 굴러떨어진 사람이에요. 사다리 자체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친일은 사실은 뭐 친일파도 그 군관학교 나오고 하면은 뭐 규정이 될 수 있는, 그 규정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가 박정희보다 심한 친일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도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은 맞는데 뭐 반민특위 보내서 처벌할 친일파보다는 반성문 받고 좀 몇 년 근신시킨 다음에 용서해줄 친일파란 말이죠. 뭐 친일파라고 해서 다 때려 잡아 죽이는 뭐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정희가 진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을 일본인들이 꿈꿨었던 그 방식 그대로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주국의 모델. 제가 박정희 시절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30대 때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을 김일성 갖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갖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주 상황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주에 당시에 조선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나. 만주 자료를 읽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주의 국민학교 생활을 묘사해 놓은 게 딱 정말 글자 그대로, 내가 1960년대 국민학교 제가 66학번입니다. 66년도에 국민학교 들어가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특히 그리고 그게 조금 풀려 있었다가 68년도에 1.1 사건 나면서 박정희가 병영국가 체제를 이제 확 강화해 나가는데, 그 시절에 겪었었던 거하고 만주국의 국민학교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아하, 시대착오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아침에 학교에 가면은 월요일날 애국제하고 교장 선생님이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훈화,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 낭독, 신세계 체조, 재건 체조, 신세계 체조 우리 때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군국주의 시절에 체조 많이 했고, 또 아침에 조기 청소하고 신체 검사하고 혼분식 도시락 검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기억이 있습니까? 체변 봉투? 네 하고 나온 분은 한 분, 연식이 조금 오래 되신 분이 이제 한 분만 답하는데, 뭐 옛날에 기생충이 많았으니까 체변 검사 봉투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기 청소하고 곤봉 체조하고 마스 게임하고 뭐 이러던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박정희가 부국강병, 그 다음에 국방국가 만들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체제를 불만을 가지면서도 용인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만주국하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만주군 출신으로 일본 육사를 나왔는데, 순수 일본군 출신하고 만주군 출신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위치죠, 박정희는. 근데
그 태도가 달라요. 미군에 대한 태도가. 그냥 일본 육사만 나온 사람들은 아주 뻣뻣해요. 왜냐? 일본 육사가 세계 최고거든. 근데 미국 놈들한테 밑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만주군 출신은 뭐냐면 만주에 있을 때부터 관동군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거기 익숙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50년대에 그 한국전쟁 치르고 그럴 때 한국군 총사령관을 누가 하나. 정일권이 백선엽이가 뭐 나이 32, 33, 뭐 그때 이마에다가 별 4개 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군 출신들 대선배가 있고 군사적으로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 미군 입장에서 볼 때 얘네들 뻣뻣하고 말 안 듣는데 이 만군 출신들은 입안에 혀처럼 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미군을 떠받드는 부분에서 훨씬 더 문제가 없다 이제 한 겁니다. 박정희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았었던 일본식 민족주의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국가 운영을 그 방향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그런 의미에서 친일파 45년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해방된 조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 체제 속에 묶어둔 그런 의미에서 친일파.